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에 번진 대형 산불의 원인이 방화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인 용의자 30명을 체포했으며 이에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이번 산불로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주변국들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7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연관 무장대원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을 타깃으로 한 의도적 매복 공격의 첫 번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알레포 동부에서는 본격적인 피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 대표는 알레포에서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대규모 피난은 201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에 번진 대형 산불의 원인이 방화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경찰이 용의자 23명을 체포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에는 루바 삼리 경찰청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산불과 연계된 방화 혐의로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엿새째 접어든 산불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만 250여 건에 이르며 화재 신고 접수도 1,500여 건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수준이라며 이번 산불의 원인은 부주의와 고의적 방화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방화는 테러라며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방화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테러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밤부터 팔레스타인 소방관들도 이스라엘 산불 진압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하고 소방관 및 소방차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화재 피해자들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집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외에도 러시아와 프랑스, 터키,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외국 정부가 소방용 항공기를 지원해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하이파 지역 당국은 대피령을 내렸던 11개 지역 주민 6만여 명의 전날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나 야하브 하이파 시장은 가옥 700여 채가 훼손되거나 파괴됐다며 하이파에서 이렇게 큰 불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 일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이 주로 아랍계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현지 시간 22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대형 산불을 방화로 보고 28일까지 용의자 약 3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지역 또는 이스라엘 내 아랍계 거주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수사가 팔레스타인을 겨냥하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알말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은 항상 팔레스타인 탓을 한다며 언제라도 트집을 잡아 팔레스타인을 처벌하고 집을 파괴한 채 정착촌을 지으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공공안보장관은 26일 방화범의 집을 모두 부숴버려야 한다며 이것은 방화 인티파다라면서 팔레스타인을 방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예루살렘 인근에서 시작돼 이스라엘 하이파를 비롯해 10여 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주민 수만 명이 피난했고 이스라엘인과 아랍계 주민 거주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km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 탓에 전역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이스라엘은 여러 주변국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팔레스타인 측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팔레스타인 민방위는 전날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행정 수도인 라말라에서 이스라엘 구조대 지원을 위해 소방대와 소방차 8대를 파견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트위터에 북부 해안도시 하이파에서 팔레스타인 소방대와 이스라엘 소방대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과 전화통화에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차와 소방대 파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화재 피해자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집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네타냐후 총리는 방화는 테러라며 이스라엘 일부를 불태운다면 누구든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를 이스라엘의 이슬람 기도 방송 금지 법안에 대한 신의 형벌로 주장하고 파티를 벌이며 이번 화재를 축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안보내각이 F-35 전투기 17대를 추가로 사들여 향후 몇 년 동안 이같이 전력을 증강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시간 27일 밝혔습니다. F-35는 미국 국방부가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입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조 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은 3주 정도 뒤에 첫 F-35를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공군 관리는 F-35가 영내 난제를 다룰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관리는 여러 최첨단 체계를 통합한 F-35의 성능 덕에 이스라엘이 상공에서 자유롭게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최근 수단까지 공습을 수행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향하는 무기 수송도 타격하는 등 장거리 작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때를 가정해 1000km 떨어진 이란을 폭격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관리는 S-300 방공미사일 등 시리아와 이란이 보유한 첨단 러시아산 방공체계를 뚫어내는데 F-35가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35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이스라엘 등 9개국이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현지 시간 27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와 연계된 무장대원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골란고원에서 순찰 중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반격 차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이른 아침 이스라엘 순찰대는 기관총 및 박격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시리아 방면으로 응사한 뒤 이스라엘 전투기가 출동해 기관총 장착 차량을 공습했습니다. 사망자는 골란고원 시리아 쪽을 장악하고 있는 IS 분파 요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후 시리아 내전 5년여 동안 중립을 지켰으며 별다른 영향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이스라엘 영토까지 넘어오는 화력이 있었으나 시리아 정부군의 실수로 간주하고 본격적으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군인을 타깃으로 한 의도적 매복 공격의 첫 번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이 지난 주말까지 알레포 동부 요충지 등 반군 지역의 3분의 1을 손에 넣었습니다. 알레포 탈출 행렬도 시작돼 주민 10,000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내전 감시기구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현지 시간 27일 알레포 동부 반군 핵심 거점인 마사켄 하나노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이날까지 반군은 알레포 동부의 3분의 1을 내줬습니다. 반군 조직 누네딘 알진키의 대변인격인 야세르 알유세프는 AFP 통신에 사쿠르와 주민을 사수하고자 애쓰고 있다면서도 정부군이 무차별 공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13일째 이어진 시리아 러시아군 공격에 알레포 동부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민간인 225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13일째 이어진 시리아 러시아군 공격에 알레포 동부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민간인 225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알레포 동부에서는 본격적인 피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6에서 27일에 동부 주민 10,000명 이상이 집을 떠났다고 집계했습니다. 압델라흐만 시리아 인권관측소 대표는 알레포에서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 시작됐다면서 알레포 동부에서 이 같은 대규모 피라는 201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의 부인이 홀로코스트 아이스 댄싱을 선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영국 BBC 방송 등은 크렘린 대변인인 타티아나 나부카가 크렘린이 통제하는 국영TV의 리얼리티쇼 아이스 에이지에 출연해 홀로코스트를 테마로 한 아이스 댄싱 공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 댄싱 선수 출신인 나부카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죄수복을 재현한 줄무늬 옷과 스카프를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유니폼에는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착용을 강요했던 노란 별과 가짜 수감 번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나부카는 공연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아이스 댄싱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설명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무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면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바탕으로 했고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여줘라 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나부카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용자는 역겹고 무식하다. 당신의 쇼가 죄 없이 죽어간 600만 희생자를 모욕했고 생존자 해방을 도운 러시아인들까지도 부끄럽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